달러에서 다음 화폐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우선 지금 달러가 여러 각도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아날로그 화폐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몇 년 내로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기존의 지폐가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확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곧 옵니다. 2, 3년 내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 개혁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던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5만 원권들이 쫙 나와서 이제 실물 경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경제 규모가 실물 경제의 한 20%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정도의 고액권이 지금 지하에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들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들어서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BDC는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우선 달러 등 법정 화폐하고 그 다음에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데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또한 축을 이루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화폐가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또 어떤 것들은 서로 융합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나 통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한 나라의 패권적인 국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렇게 막 찍어냈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봤을 때 가치 상승이 가장 클 거로 보이는 통화를 이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통화가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화폐 시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모로 유용하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거나 혹은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상대적으로 가치 상승이 크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다음 화폐 시대는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달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흔들리거나 축소되고 있어요. 영향력이. 우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이 2000년 초반만 해도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데 이게 2022년에는 58.4%로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돼서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은 달러 국채 대신에 오히려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건 이자 한 푼 안 붙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오히려 미국 국채보다 더 좋아요. 지금 금값 상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툭하면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다른 나라 통화들을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란도 차단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차단하고 이번에는 뭐 러시아도 차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차단하는데 물론 차단하면은 상대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재 측면에서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차단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독자적인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쓰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선 중국만 해도 이란이 차단당하는 걸 보고 2015년에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은 무역이건 자본거래건 이 CIPS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루브라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인도 또한 그 루피아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즉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가능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져 나가면서 달러가 점점점 범위가 축소되는 거죠. 게다가 브릭스 자체가 지금 국제결제 시스템 두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브릭스페이라는 거,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릿지라고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무역할 적에는 회원국 통화를 쓰기로 하고 달러를 쓰지 않기로 2023년에 그 합의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위안화가 모자르니까 최근에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는 금을 기반하고 있는 무역 통화를 지금 별도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도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는 브릭스라는 이 경제 공동체의 경제 규모가 서방의 G7보다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즉 앞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달러를 쓰지 않고 이 브릭스 무역 통화나 혹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달러의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가능한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역이 됐던 뭐 자본거래가 됐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2023년에 이 CIPS 결제 시스템으로 중국이 결제하는 이 비중이 달러보다 위안화가 이제 더 많아졌어요. 즉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나 제3세계에는 달러보다는 위안화 사용이 점점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는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중국의 수출량이 미국의 수출액보다 지금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는 이미 2020년에 140개국이 넘었는데 이제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삼는 나라는 이제 한 30여 개뿐이 안 돼요. 즉 지금 미국이 한마디로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얘기로는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수출 파워나 수입 파워가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은 실용적으로 오히려 미국에 줄 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중국에 줄을 씁니다. 이런 무역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안화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달러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무역 통화 측면에서도 달러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중국하고 주로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독일하고 주로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기 EU를 중심으로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고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교육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청회색인데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무역 시스템 자체가 중국 위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기축통화라는 건 사실은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은 이제는 무역의 기축통화의 자리는 내려놓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여태까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석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만을 쓰게끔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JP모건 분석에 의해서 보면은 이미 2023년에 원거래의 20% 이상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에는 미국하고 사우디 양국 간에 50년 만기 군사경제협정이 폐기됐습니다. 미국 측이 연장하자고 그랬는데 사우디가 이걸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50년 만기 군사경제협정이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에서는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한 기축통화격인 위안화가 시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역통화를 만들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우선 급한 대로 비트코인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쓰자라는 걸 지난해 10월 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서로 석유 거래를 한다거나 상품 거래를 한다거나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발빠르게 여태까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다 금지시켰었는데 이거를 죄다 풀었습니다. 채굴도 풀고 거래소도 풀고 기업들이 이런 크립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무역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쓰게 됐어요. 즉 이 얘기도 달러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지난해 바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크립토 무역 촉진을 합의를 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새로운 화폐 체제로의 그런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우선 CBDC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4월 달서부터 CBDC가 지금 실험 테스트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세계 결제은행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CBDC를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한 93% 정도 되는데, 나라 수로는 이게 한 134개국 정도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 나라는 지금 그 연구, 개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가장 빨리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이미 중국은 이 테스트를 한 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고, 이제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릭스가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브릭스페이와 브릭스 브릿지라는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거나 다른 경쟁적인 암호화폐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화폐 체제 안으로 급격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또 특별 인축권을 이거를 세계 통화로서의 방향도 지금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달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스템이 지금 다양화, 다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다른 동화 화폐로 대체돼서 달러에 몰락이 온다라는 그런 시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통화 체제 자체가 다양화, 다각화되면서 점점 달러의 위치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의 그럼 기축통화는 뭐가 될 것이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그거는 결국은 어느 한 나라의 금융의 힘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 다각화된 그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나라가 통화 발행 계획을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클릭 한 번으로 그 통화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겁니다. 과거에 이제 무역이 그랬어요. 그 무역 같은 경우는 전문가래야 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신용장을 계산한다거나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일으켜야 된다거나 수출국, 수입국의 그런 시장 현황을 잘 알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합니다. 즉 이게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넘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통화 시장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외환 시장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외환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도 멀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지금 해외 직구하듯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여러 통화를 선택해서 송금하고 결제하고 쓰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겁니다. 자,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앞으로 시대에는 CBDC 시대가 들어오면서 기축통화가 분권화될 겁니다. 기존의 달러권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위안화권이 형성되고 또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유로화권을 형성하고 중동 아랍은 그 오펙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가 돼서 자기네들끼리 CBDC를 이렇게 통합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미연합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CBDC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CBDC 내에 기축통화들이 분권화될 거고 그다음에 통화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법정통화,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러한 것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는 통화의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자는 소비자한테 선택받는 소비자 중심 시대로 가면서 다양화와 다각화 사이에서 점점 소비자한테 선택받는 화폐가 다음 세대의 화폐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